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다 상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게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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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네. 오늘도 우와 이상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교수님 이렇게 늘 뵐 때마다 웃고 계세요. 교수님은 힘든 일 없으세요? 아유, 뭐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힘든 일이 있지요. 혹시 백 좋아하세요? 새 네, 네네. 물에 떠 있을 때는 아름답고 단아하지만 백조도 앞으로 가려면 막 발을 이러고 있잖아요. 저도 비슷해요. 살아가는 삶이란 언제나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제 나름의 상처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고 그렇거든요. 방금 교수님께서 이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사실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좀 저도 이렇게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게 좀 남아있는 거, 또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걸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근데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가? 네. 트라우마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렵게 들리기는 하는데요.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경험, 그 경험 가운데 이제 자신을 어렵게 하거나 힘겹게 하거나 특별히 병리적인 양상을 띠게 하면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람마다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그 경험 가운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경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들이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동기가 되어서 내가 이런 일을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그런 힘이 되는 경험도 있는가 하면 내 안의 흔적들 가운데에는 좋지 못한 경험, 아픈 경험, 슬프고 나를 힘겹게 하는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 가운데에는 특별히 이제 의사소통을 조금 어렵게 하거나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거나 혹은 살아가면서 사람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또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일에 있어서 자기의 능력을 잘 발휘해야 될 텐데 그런 능력을, 재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 멈춰서 생각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멈출 줄 모른다거나 쉴 줄 모른다거나 이런 것들을 일컬어 병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내 마음에 담긴 흔적들 가운데는 그렇게 나를 병리적으로 이끌어가는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칭해서 트라우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리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치료가 필요하기도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어쩌면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 어려움, 이 경험의 여러 가지 흔적들을 좀 다루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이제 조금 전문적인 기법 가운데는 PE 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prolonged라고 하는 말 앞에 붙는데 그래서 P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장기적인, 오랜 기간 이런 뜻이고요. E는 exposure라고 하는 단어의 앞글자인데 노출한다,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기 노출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을 때 이것을 감추고 숨기려고 하면 이게 사실은 병리적인 양상을 더 키워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트라우마, 아픔이 있다면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되고 인간관계도 자꾸 무너지고 내 역할도 잘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 쉬지도 못하고 막 정신없이 무엇인가에 늘 쫓기듯 살아가고 있다면 이 장기 노출 기법을 통해서 전문가 선생님을 만나서
내 마음에 있는 아픔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 피의 기법은 트라우마 가운데에도 조금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혹은 재난과 어떤 큰 사건이나 사고를 경험하신 분들, 그래서 흔히 PTSD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어려운 경험을 많이 한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 선생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자기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사이는 PTSD라고 하는 말 조금 바꿔서 PTG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마지막에 G는 이제 growth라 그래서 성장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외상 후 성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경험들 가운데는 경험하지 않아야 될 경험들도 많지요. 왜 내가 이런 경험하게 됐을까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 살아가다가 보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극심한 혹은 어떤 사람은 조금 덜한,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아닐까? 상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게 이제 PTG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도 들여다보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경험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그 경험을 지워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잊혀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걸 내가 함께 혹은 이걸 달고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그걸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감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라는 게 되게 좀 새롭게 다가왔는데 사실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토로한다.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고 억울한 마음을, 심정을 토해내듯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하잖아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치유적이다, 치유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하나님한테 가지고 나갈 수 있을지, 거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형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다만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내 마음이 힘들어졌을 때,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어려워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기준점에 도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형식은 어떠해도 괜찮다 싶어요. 뭐 상담 전문가 선생님을 만나면 그분께서 가이드해 주시는 방식이 있기는 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이야 그저 내 속에 있는 마음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또 토해내고 또 말씀드리고 또 간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